며칠 사이 수차례 비가 내리면서 50%를 밑돌던 도내 저수율이 55% 선을 회복했습니다. 원주 지역 저수율도 예년 수준을 회복했고 대기질도 모두 좋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원주시가 2단계 이전 공공기관 유치전에 가세했습니다. 기존 혁신도시 바로 옆에 이전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6월 10일 오늘은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6월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당시 현장을 담은 보도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영월에서 열렸습니다. 교통수단과 관광지, 숙박, 맛집 등을 묶어 한 번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강원 투어 패스가 원주, 춘천, 강릉으로 확대됩니다. 속초에서의 시범 사업이 호응을 얻은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리면서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지역의 봄 가뭄이 어느 정도 해갈됐습니다. 오늘 현재 원주 지역의 저수율은 지난주 62.4%에서 1.3%포인트가 오른 63.7%를 기록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영서 전 지역의 대기질도 모두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원주시가 혁신도시에 이어 이른바 2단계 이전 공공기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 가운데 지역 발전에 적합한 기관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 10곳에 153개 공공기관이 옮겨간 데 이어 수도권 내 122개 기관에 추가 이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도 2단계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를 구성하고 우선 용역을 통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자료를 모을 예정입니다. 지역과 적합한 공공기관을 선별하며 유치를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해 기존 혁신도시 인근의 부지 준비를 마쳤고 혁신도시의 거점 성장화와 원주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의 이유를 더해 당위성도 만들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이전 계획을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 부처 등을 다니며 이미 물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지금 현재 혁신도시의 그 기존 업체와의 기존 기업체와의 연결성 등을 활용 방안으로 하고 또 내려오고자 하는 기업들의 어떤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찾기 위한 용역을 벌이고 있고 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강릉과 춘천 등에 이어 원주시도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가세하면서 우려했던 과열 경쟁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6월 10일, 오늘은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6월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당시 현장을 담은 보도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영월에서 열렸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머리에 최루탄을 맞아 의식을 잃은 청년.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청년 이한열 열사는 6월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웃옷을 벗고 대형 태극기 앞에 선 또 다른 청년. 신군부의 고문을 받고 숨진 박종철 씨의 고향 부산에서 열린 추모 행렬에서 최루탄을 던지지 말라며 항거하는 모습입니다. 32년 전 6월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철권 통치에 맞서 결국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사진들은 한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품이 됐습니다. 군경의 진압봉을 피해 숨어서 촬영해야 했던 당시 촬영 기자는 아직도 그날의 장면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최루탄을 쏘지 말라고 울부짖는 것들이 과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것. 좀 더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한. 영화나 드라마로만 접했던 지금의 청년들은 선배들의 투쟁에 고마움을 나타냅니다. 내가 혹시 저 선배님들처럼 그 시대 때 살았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민주화 운동 현장을 담은 기자들의 사진전은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는 이민자 가족들의 일상을 담은 한국인 최초 퓰리처상 수상자의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15일에는 한국의 현대사와 함께 해온 원로급 사진 기자들이 영월에 모여 강연회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교통수단과 관광지, 숙박, 맛집 등을 묶어서 한 번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강원 투어 패스가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속초시 투어 패스 시범 사업이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어냄에 따라 원주, 춘천, 강릉으로 투어 패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오늘 한국 투어 패스, 지자체와 상품 개발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주 투어 패스는 소금산 출렁다리와 뮤지엄 산, 뽕잎 밥 등으로 구성돼 최대 20%가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 취약 지역 음용 지하수에 대한 무료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환경 오염의 우려가 높은 피해 광산 주변 지역 21개 관정과 이용객이 많은 사설 캠핑장 34개 관정이 검사 대상입니다. 심사는 먹는 물 지하수 수질 기준 47개 모든 항목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지하수 정기 검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수질 검사 성적서를 발행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하수가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태백의 한 공공기관에서도 기관장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경찰에 관련 자료를 내며 수사를 촉구했고 해당 기관장은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명예훼손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 지역 한 공공기관의 여성 직원은 2년 전 기관장이 취임한 뒤로 술자리나 기관장실 등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안고 그것도 원장실에서 이게 제가 뛰어나오고 여러 번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고 또 이에 반발하자 자리에 대한 위협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장은 여직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법률 자문을 받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가면 전부 다 밝혀질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 밝히고 저는 명예훼손을 이제 할 거예요. 무고죄로. 여성 직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기관장도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해당 기관 이사 등은 오는 1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시가 폭염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폭염이 발생할 경우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로 71km 구간에 물을 뿌려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는 미세한 물 입자를 뿌리는 장치를 설치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도심 그늘막 15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무더위 쉼터도 50곳을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영월군이 신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영월군은 최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정신장애인과 자살 고위험군 주민들에게 식비, 위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 정신건강보건센터에 등록된 조현병과 중증 우울증 등을 겪는 정신장애인과 자살 시도자 등 280여 명 가운데 가정 형편과 알코올 중독 정도를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211회 원주시의회 1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17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등 시장 제출 35건, 의원 발의와 위원회 제안 7건 등 각종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원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도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개회식과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고 김정희 의원 등이 제안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횡성 한우체험관이 개관 6개월 만에 방문객 10,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돼서 운영됩니다. 횡성군은 작년 12월에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11,230명의 관람객이 체험관을 방문했으며 떡갈비 버거와 소시지 만들기 외에 이달부터 횡성 한우 소가죽 장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장구편 액자 체험도 운영할 예정이며 소 뿔을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화각공예 체험 교육장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주 지정중학교의 기업도시 내 중학교와의 통폐합 추진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교육지원청은 지정중학교 학부모 70%가 통폐합에 찬성했지만 동문회와 지역의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해 통폐합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지정면 신평초와 호저면 산현초도 기업도시 내 초등학교와 통폐합 조건으로 3강초의 신설 허가가 났지만 학부모 대다수가 반대해서 통폐합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횡성군이 2021년에 시행할 예정인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횡성군은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의 취지와 설명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면별로 배부하고 다음 달 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군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 부하량을 허용 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로 2020년 시행계획 수립과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2019년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45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원주시는 국비 등 사업비 4억 1,500만 원을 투입해 45대를 추가로 설치해 9월부터 운영하며 도심부 위주로 설치했던 것과 달리 시내 외곽 등에 1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